알록달록 물들어가는 나무들이 반겨주는 이곳. 어느새 물씬 깊어진 가을을 맞이하는 원주의 치악산인데요. 이곳에서 인쇄문화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 꽃을 피운 장본인 한선학 명사를 만나러 가봅니다. 명사를 만나러 원주 명주사를 찾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 절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예, 저는 지역 명사로 선정되어 있는 한선학입니다. 현재는 명주사 주지이기도 하고 고파나 박물관 관장이기도 합니다. 인쇄와 회화의 특색을 모두 가진 고파나는 인쇄 문화의 꽃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스님이시면서도 이제 박물관 관장님이시기도 하신 건데 어떻게 이제 박물관 관장까지 하시게 됐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동국대학교를 스님이 되기 위해서 불교과를 진학한 게 아니고 조각을 전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여러 군데를 치다 보니까 삼수까지 하게 됐고, 거기서 또 장교로 또 군에 갔는데 그것이 또 특성에 맞아 가지고 15년 동안 군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중국에 갔다가 그 목판하고 스파크도 일어나고, 파나는 불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불교의 전파를 위해서 부처님 얼굴을 도장으로 새겨서 시작이 됐고, 나중에 글자와 그림이 결합되면서 그게 그림책으로까지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 목판을 보면서 옛날에 조각을 못했던 조각가로에서 꿈도 느낄 수 있고, 또 그때 제가 목판을 처음 만졌을 때가 국방법당 주지였을 때니까 스님으로서 목판을 딱 보니까 신도들한테 지금이라도 나눠주면 굉장히 좋아하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돼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서 저의 가는 길에 큰 발자국을 하나 남기게 된 거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개관한 고파나 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목파나를 전시한 박물관인데요. 하나둘씩 계속 수집하다 보니 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고파나 관련 소장품은 약 7천여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조선시대 최고의 파나 책을 오륜행실도라랍니다. 오륜행실도는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 효자 충신 열례기를 김홍도와 그 제자들이 100여 장의 사파를 그린 책이에요. 그래서 책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책을 찍은 원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수집한 오륜행실도 목판 화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박물관에서는 민족 문화재 순환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민족 문화재 교육을 할 수 있는, 정체성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오륜행실도는 항선학 명사에게 가장 소중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판은 2015년도 일본식 화로의 모양으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함을 알리는데요. 고파나에 대해 알아가고 그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직접 파나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을 열고 나니까 박물관을 그냥 유물만 보여주는 곳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오시는 분에게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고 싶고, 또 파나라고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침 한양대에서 박물관 교육학과를 본대학원에 석박학과정을 만들어서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로 들어가고 3년 만에 국내 최초의 박물관 교육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 내용들이 제가 이제 여기서 활동하고 개발했던 체험 프로그램을 모아가지고 이제 만든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역명사로 선정되고 나서도 지역명사와 함께하는 숲속 파나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까지 이제 확대 개편하게 된 겁니다. 혹시 뭐 파나 체험 말고도 뭐 이런 어떤 체험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처음에 오시면은 이제 도착해서 이제 파나로
옛날 판화를 가지고 티셔츠에 찍어서 자기만의 수련복을 만들어 입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찍은 것을 가지고 나도 한번 새겨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판화를 직접 새기는 체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찍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옛날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들어가서 박물관 해설을 하면서 그 판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공양을 끝나고 나면 저와 차담을 하면서 오늘 하루 했던 그것에 대한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이제 아침에 저와 함께 산행을 합니다. 아침 자연을 속에서 자기 힐링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법당에 앉아 가지고 명상 체험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아침 이제 식사는 저녁 식사와 틀리게 자연스럽게 자율 배식한 식사를 마치고 나면은 마지막 프로그램이 전통 책 만들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전통 책 만들기는 고판화를 체험하는 종합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했던 판화도 속지에 찍어보기도 하지만 자기가 새겼던 것도 찍고, 그 다음에 동료들이 찍었던 것도 같이 찍어서 그 안에 속지를 만들고. 고판화를 수집하며 그 안에서 인생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나눠주는 한선학 관장. 목판은 그게 조각이고 전통이고 역사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중국에서 만난 한 장의 목판으로 시작한 수집은 어느새 박물관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판화와 그 안에 담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그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능화판은 한선학 관장에게 특별한 계기를 안겨줬다고 합니다. 한국의 고판화까지 모으시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예,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목판하고 스파크가 일어나서 모으게 됐고, 영남대에서 우리나라 능화판, 시전지판, 부적판을 가지고 만든 특별전을 하게 됐어요. 거기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아름다운 목판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안 모은다면 내가 아무리 중국 거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무언가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고판화를 더 깊게 알기 위해 모던 서적들도 어느새 국립중앙도서관보다 박물관 옆 이 작은 도서관에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고판화에 빠지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판화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판화의 매력은 디자인성에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가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의 바탕이 되는 게 고판화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파는 딱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사파 속에 그게 들어가게 하려면은 생략할 건 생략하고 강조할 건 강조해야 돼요. 그리고 그림을 새기는 사람이 새기기 좋게 또 디자인적으로 굵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화가 디자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판화의 매력은 디자인성에 있습니다. 자신이 고판화 수집에 빠진 것처럼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이 있다면 각자가 가진 그 1%를 찾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찾아서 그 세계에 한번 미치면은 뭔가 내 인생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 행복한 인생이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점을 파급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사람들한테 이로운 점도 주고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좌우명은 미쳐야 미친답니다. 한 사람의 관심으로 시작했던 고판화 수집, 그 사소한 우연이 지금의 한선학 관장을 있게 했고 그를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속 잠재된 1%를 찾아보면 어떨까요?